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밌는 법률 이야기 이혼에 관련된 내용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쟁 이혼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이 단계도 많고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몇 개 단계로 짧게 좀 나누어서 뭐 뭉뚱그렸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소송 뭐 소장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영어로 complain이라고 하는데 소장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송달을 해야 되겠죠.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또 답변을 받아야 되고 증거 개시 시작하고 임시생활비 재판, 양익권 재판, 최종 재판. 그러니까 재판은 세 번을 받는 것이 되겠죠.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대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소송이 제대로 준비되고 재판까지 가려면 심한 경우에는 한 1년 반, 18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뭐 답변이라든가 그 외 다른 내용에서 좀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빠르면 한 9개월 정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아이들이 있는 경우 양육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끝내기는 힘들어요. 소송은. 그래서 웬만하면 소송은 하지 말고 합의 이혼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역시 뭐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혼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말이 안 통하니까 이혼을 하는 거고 또 이혼을 할 때 소송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뭐 변호사비 주고 나면은 크게 이득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역시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심한 경우는 서로 뭐 아예 말조차 안 하는데 그럴 경우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소송 분쟁 이혼과 연관되어서 단계별로 좀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장 작성입니다. 뭐 소송에서 첫 발이라고 할까요? 첫 걸음인데 소장을 잘 작성을 해야죠. 그럼 소장에 들어간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언제 결혼을 하고 자식은 몇이며 언제 별거를 시작하고 또는 왜 이혼을 원하며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고 생활비, 양육권, 재산권 등과 관련되어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 모든 것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판사는 사실 몰라요. 물론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겠지, 착잡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나 안 좋은 인간인지 또 얼마나 그 사람으로부터 그녀가 됐든 뭐 남자가 되었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고통을 당했는지 판사는 모릅니다. 판사는 그것을 잘 모르고 판사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몇 마디. 왜 내가 이 소송을 제기했는지, 왜 제소를 했냐. 뭐 어려운 말인데 소송을 제기했다는 뜻인데 제소를 왜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쓰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 백그라운드 정보가 좀 들어가죠. 내가 언제 결혼했고 우리한테는 뭐 애들이 몇 명 있고 현재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소장을 통해서 쫙 적혀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배우자의 부정, 그러니까 바람을 피운다든가, 간통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배우자가 나를 때렸다든가, 폭력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왜 결혼을 하는지. 그런데 이혼하는 이유도 참 많습니다. 예, 하늘의 별만큼이나 이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물론 이제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의 이유 그것을 보고서 사유라고 하는데 이혼 사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유 중에도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시시콜콜한 내용도 들어가고 그런 것이 바로 소장 작성을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소장을 작성을 할 때 정확하게 내가 왜 이혼을 원하는지 또 이혼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밝혀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가 좀 쉽겠죠.
그 다음에는 송달입니다. 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서비스 오브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통지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소송이 시작됐으니까 당신은 법원으로 나와라. 법원에서 만나자. 그것을 내가 뭐 전화했다고 해서 뭐 내가 이메일 쓰거나 아니면 카톡 때렸다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것을 법원에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줬다 그러면 안 믿어요. 내가 줬다 그러면은 어, 이 뭐랄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제3자가 전해줘야 되는데 보통 보안관이 합니다. 카운티마다 셔리프가 있는데 셔리프가 그 송달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설 송달 전문 업체를 고용하게 합니다. 보안관이 좀 더 싸요. 사설 송달 업체는 조금 더 비싸고 그런데 사설은 좀 더 스피디하죠. 속도가 빠릅니다. 뭐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보안관들은 조금 속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하튼 서비스 오브 프로세스 제3자를 통해서 송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소송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소송 제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뭐 내가 인정을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혼을 원하는데 뭐 이러이러한 재산이 있다. 아니면 뭐 상대방이 나에게 뭐 폭력을 가했다, 때렸다, 마약을 뭐 했다. 그랬으면은 상대방도 뭐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역으로 또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반소라고 하는데 카운터 클레임입니다. 영어로는 카운터 클레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뭐 어떤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 보고 이제 간통을 했다, 바람 피웠다 그랬더니 남자도 와서 너도 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서로 뭐 바람 피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좀 창피한 그런 상황인데 이혼을 해보면 알아요.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시시콜콜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참 창피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뭐 때렸대느니 어디 가서 뭐 길바닥에서 쓰러서 잠을 잤대느니 술 마시고서 안 들어왔대느니 뭐 하여튼 집안에 그런 뭐 시시콜콜한 창피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혼을 하면서 뭐랄까 창피를 안 당할 수는 없어요. 이혼을 하면은 늘 뭔가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도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겠지. 상대방이 하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든가 물론 이제 주로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여튼간에 뭐 창피를 안 당하고 이혼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이혼할 때 그래서 뭐 좀 지저분한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시작을 하면은 상대방의 답변서가 오고 답변서가 오고 나서부터는 증거 개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것인데 서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은행 스테이트먼트, 월급 명세서, 연금 내역서, 보험 증서, 땅 문서, 자동차 타이틀, 이력서 등등 해서 시시콜콜한 잡다한 많은 자료들이 제출돼야만 합니다.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꼭 법원에 낸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주어서 상대방이 그것을 가지고서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디스커버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이 한국보다 더 여자에게 유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도 뭐 재산 분할이 뭐 50대 50 뭐 그런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뭐 50대 50을 요구를 하죠. 알지 어디 숨겨놔 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제가 많이 듣습니다. 꼭 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런 불평을 많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재산을 찾을 수가 없어서 재산을 나눌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만큼 재산을 얻을 수가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증거 게시가 있기 때문에 재산을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연금 내역서 같은 것들, 땅 문서, 어디 뭐 숨겨놓은 그런 돈들, 그런 것을 다 게시를 해야 되겠죠. 물론 여기는 빚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빚도 사실은 재산 분할의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왜 나누고 그러는데 빚을 또 어떻게 나누고 하는데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10,000불 정도 빚이 있다. 그러면 5,000불씩 서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증거 개시가 되겠습니다. 증거 개시가 끝나면은 임시생활비 재판이 있습니다. 펜덴티 라이티 히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펜덴테 리테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라틴 말이죠. 펜덴테 리테라고 하는 것은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에, 계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데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에 또 다른 소송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재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왜 펜덴티 라이티가 왜 필요하냐 하면요. 보통 소송을 해보면 이혼 소송이 한 1년? 길게 가면 한 1년 반?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여자는 일을 안 하고 남자는 일을 한다. 뭐 남자는 한 달에 10,000불 정도 벌고 여자는 아무것도 벌지 않는다. 그리고 여자가 애들을 본다. 그럴 경우에는 1년 반, 1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1년 동안에 뭘 합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어린아이들이 뭐 10대라든가 그 이하 아주 어리다 나이가 그런 경우에는 생활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물론 이제 재판이 끝나면은 양육비라든지 배우자 보조금이라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당장 뭐 내일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펜덴티 라이티 히어링을 엽니다. 임시생활 그래서 임시생활비라고 명칭을 주었는데 우선 뭐 1년이 됐든 1년 반이 됐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죠. 생활비라든가 또 변호사비도 줘야지. 전혀 돈이 없는 사람이 재판을 한다. 그럼 변호사비 못 주면은 제대로 된 변호사를 고용하기 힘들겠죠. 변호사비 상당히 비싸요. 보통 한 300불에서 400불 시간당. 심한 경우는 시간당 뭐 800불씩 받는 사람들도 봤는데 여하튼 300불에서 400불씩 드는 그런 변호사비를 지불을 하고 재판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한테는 돈이 다 있고 여자한테는 돈이 없을 경우에 만약 이러한 임시생활비 관련된 재판을 열어주지 않는다면은 여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올바른 재판을 공정한 재판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평한 형평성에 어긋난 상황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펜덴티 라이티 히어링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펜덴티 라이티 히어링이 끝나고 나서는 양육권 재판이 있습니다. 양육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해서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가. 영어로 custody hearing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custody hearing. custody hearing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양육권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누가 양육을 할 것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육권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법적인 양육권, 다른 하나는 물리적인 양육권. 그래서 양육권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법적인 양육권은 아이들에 관한 법적인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름을 변경을 한다든가 어느 학교에 갈 것인지 국적은 어떤 국적을 가질 것인지 나중에 종교는 무엇을 할 것인지 뭐 그런 아이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큰 그런 중요한 결정들 그런 결정들은 같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보고서 법적 양육권이라고 하는데 법적 양육권은 여하한 문제가 없지 않은 한 양부모 모두에게 줍니다. 아빠가 됐건 엄마가 됐건 둘 다 법적인 양육권, legal custody를 줍니다. 이와 반대로 물리적 양육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physical custody라고 하는데 physical custody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엄마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이 살 거냐,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엄마에게 주어서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게 하고 아빠에게는 주로 방문권을 줍니다. visitation right라고 하는데 visitation right는 언제 어디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느냐 주로 엄마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지내고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아빠에게 방문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서 이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physical custody 물리적 양육권을 엄마에게 주고 아빠에게는 visitation을 주고
물론 이제 엄마가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마약 중독자, 그 외 다른 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뭐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뭐 많은 또는 어린 아이들을 예전에 뭐 학대를 한 적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아빠에게 당연히 그런 물리적인 양육권은 넘어가야겠죠. 아, 그래서 양육권 재판을 합니다. 양육권 재판을 하고 그 양육권을 결정을 할 때는 동시에 방문권, 비지테이션 라이트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 최종 재판을 받아야겠죠. 소송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혼을 확정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간통을 했느니 아니면은 뭐 폭력을 행사했느니 아니면은 집에서 뭐 언어적으로 여자에게 역시 그것도 폭력을 행했는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혼의 사유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밝히고 판사가 땡땡 때리는 거죠. 이혼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확정된다라고 이것을 보고 final hearing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trial on merits, trial merits라고도 합니다. 또는 그냥 trial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rial이라고 하는 것은 hearing의 다른 미국 용어인데 영어인데 여튼 뭐 final hearing을 열게 되는데 보통 하루 정도를 합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경우. 그런데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틀 정도는 최소 필요하고 심한 경우는 사흘이나 나흘 정도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그렇게 길게 주지 않죠. 잘하면 웬만해서는.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재산과 관련돼서 전혀 그 무엇도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 날에 걸쳐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하루는 좀 짧아요. 저희가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이틀 정도가 좋은데 통역을 하는 경우에 하지만 통역하지 않고 그냥 뭐 영어로 재판을 받는다면 하루 정도도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반나절 정도에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나절에 할 정도로 뭐 별로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에 이것이 바로 이제 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소송은 분쟁 이혼이라고도 하는데 소장 작성서부터 시작해서 송달, 답변, 증거 개시, 임시생활비 재판, 양육권 재판, 최종 재판. 재판이 세 번 있죠. 5, 6, 7번을 보시면은 재판이 세 번 있는데 가능하면은 분쟁 이혼 소송하지 말고 합의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어떤 것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중간 1, 2, 3, 4, 5, 6, 7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그 무엇인가 내가 뭐 판사에게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 뭐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는 모션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 모션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변호사비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변호사비 300불 400불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0불이다 300불이면 보통 모션 하나 쓰고 그것에 대한 재판을 히어링을 하고 하는데 최소한 한 10시간 정도 들어갑니다. 한 3,000불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모션들이 뭐 모이면 여러 번 모션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출혈이 있겠죠. 그래서 웬만큼 재산이 많지 않으면 분쟁 이혼보다는 합의 이혼으로 가는 게 좋은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분쟁으로 가야 되겠고 분쟁을 간다면은 바로 이러한 7개의 단계를 꼭 기억하셔서 단계마다 잘 확인을 하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